종목 고민 보도록 할게요. KB금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5,500원, 비중은 20% 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55,400원이네요. 2.8%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 네, 2.8% 하락한 55,400원, 매수가는 55,500원. 네, 오늘 사신 걸까요? 오늘 장중에 고가는 57,1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진입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진입 목적이 스윙이네요.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연말까지는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봅시다. 지금 아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종목 추천해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자면 지금 10년 동안 인플레가 사실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금융 관련 섹터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저조했죠. 전반적으로 재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안 됐었습니다. 네. 왜? 금융 당국에서 뭘 못하게, 금리 인상도 못하게, 무슨 대출 상품만 내놓으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다 하지 마, 막 이렇게 제약을 굉장히 많이 뒀었죠. 근데 지금 테이퍼링 진행이 준비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이 하긴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뭐 물론 기업 입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금융 섹터에서 보자면 드디어 숨통 좀 트이는 겁니다. 그렇네요. 안 그래도 돈은 뭐 물론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융 섹터들이, 금융 섹터 종목들이. 네. 그럼에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된 약세 흐름,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빌빌대고 상승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을 네.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있기 전까지는 불굴의 1등이었죠. 네, 그렇죠. 은행 섹터 불굴의 1등이었었는데 카카오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그거는 처음 때문에 알았네요. 네. 카카오뱅크가 잘 나가도 KB금융은 좋습니다. 내가 1등 안 해도 돼. 네가 그러네요. 1등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2등도 카카오페이고 3등은 나잖아. 크게 상관없어. 지금 뭐 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차트를 보자면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하락 많이 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네. 조금만 줄여서 보자면 지금 많이 작년부터 올라왔네요. 꾸준히 굉장히 상승률이 좋습니다. 뭐 네. 물론 옛날까지 보자면 지금 아직 더 가야죠. 지금 뭐 6만 원, 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래 5년 전, 10년 전 얘기 됐고 작년부터 보자고. 네. 작년부터 보더라도 느릴 뿐입니다. 가긴 갑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단기급으로 들어가면 언제 가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작년부터도 저는 사실 작년부터 금융권도 그리고 보험, 증권 쪽까지 다 같이 싸잡아 보더라도 대부분 재무가 탄탄해요. 근데 네. 힘을 못 썼어. 금융당국에서 하도 후드를 패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 대출 상품 내놔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더 이렇게 금리 인상도 예견되어 있고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대응도 어느 정도 자유도를 높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물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할 정도로 이 카카오뱅크랑 뭐 KB금융이랑 뭐 카카오페이랑 뭐 산업은행 뭐 기업은 뭐 신한지주 다 같이 우리 금융주주까지 다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재무 터트려주면서 이런 버프를 받으면 시장을 주도할 수 네.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네. 낮지만 네.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까지도 네. 제가 가장 선호한 섹터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 자율주행 쪽 말고 그쪽은 이제 스윙급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스윙으로 좋은데 건설 좋아하셨죠? 건설 섹터를 가장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건설 섹터가 10년 동안 쭈구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겨우 좀 기지개 좀 펴고 있거든요.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꾸준히 나오는 정책이 뭘까요?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을 네. 하면 규제를 하건 말건 부동산 풀어주건 아니건 어쨌든 저쨌든 부동산 뭐 집값 잡겠다 아니면 뭐가 됐건 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건설 테마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을 하건 신도시를 짓건 리모델링을 하건 어쨌든 건설 섹터는 뭐 건설 섹터 안에서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섹터의 차이일 뿐이지 건설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설 섹터 새로 아파트 짓고 막 이러면 이럴수록 부동산 대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했죠. 많이 막아놨었죠. 집값 네. 잡는다고 이런 규제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요자한테는 혜택이 줄어들어 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벌어져서 좀 이런저런 가불론박이 많은데 어쨌든 저쨌든 이제 대선이 코앞에 이제 내년 초에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두 섹터는 느릴 뿐이지 분명히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종목들은 더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KB금융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최근 네.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네. 이분이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니네.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네. 라고 한다면 스윙급이면 지금 이미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본다고 한다면 대선 기간 코앞까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중기 이평선들 121평, 61평 아마도 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54,000원에서 뭐 54,000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상승 추세 라인 하단 라인까지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54,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타이밍에 주요 이평선들 지지받으면서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윙급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단기급 대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컷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스윙급이라고 봤을 때는 54,000원 라인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멀리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마디가 5만 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혹은 내년 대선 기간까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권민정입니다.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들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콘텐츠들 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쪽 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